본 콘텐츠는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 지역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동네마다 학교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아이들이 학교에 갑니다. 집 앞에 학교를 걸어가는 친구도 있고 엄마 차를 타고 조금 먼 거리에 학교를 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학교의 모습. 오늘 고고형통에서는 공립, 사립, 대안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고영통의 제제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라영님은 며칠 전까지 좀 아프셨잖아요. 네, 많이 아팠죠. 사실 가족들 모두 다 뭐 독감도 걸리고 고열로 많이 아팠었는데 그나마 남편이 건강해서 저희들을 좀 잘 돌봐주고 병원도 다녀올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견뎌낼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놀자님은 아이 면접이 최근에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감기 걸리면 안 된다고 네, 마스크 쓰고 막 그러셨는데 어떻게 되셨을까요? 네, 아이 면접이 어제 있었고 요즘 학교에서 독감이 돌아가지고 온 가족 총 위생 동원령을 내려서 손 씻기, 마스크 하고 다녀서 네, 다행히 면접 잘 보고 왔습니다. 아, 네. 면접 잘 보고 오셨다니 참 다행이에요. 저도 다음 주에 놀러 가는데 가기 전까지 감기 안 걸리기, 독감 안 걸리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교육을 주제로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다양한 교육에 대한 것을 해보려고 했었는데요. 맞아요. 저희가 교육에 대한 관한 걸 이야기할 때 영통의 학원가에 계시는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인터뷰를 할까 아니면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인터뷰를 할까 내심 고민이 많았었잖아요. 아, 네, 맞아요. 이 이야기는 지난 여름부터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학생들을 모시냐 아니면은 영통은 또 교육이 유명하니까 그쵸, 학원 중심이죠. 선생님을 모실까 이런 얘기를 하다가 결국 네, 마침 저희 아이들이 모두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각자 다른 학교에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다양한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끼리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각자 소개를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공립학교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라영입니다. 저는 대안학교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놀자입니다. 네, 저는 사립학교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제제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모두 다른 학교를 보내시는 분들이 이렇게 모여 있을지 참 신기합니다. 모두 아이를 초등학교 이렇게 보내기 전에 취약 통지서 받았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나죠. 네, 그렇죠. 그때 기억이 저도 한 2년 전쯤 코로나 때 저는 아이가 그 취약 통지서를 받았었는데 그때 라영님께서는 벌써 몇 년 전 얘기죠? 10한 3년? 그건 모르겠고요. 아주 오래된 이야기. 아주 오래된. 보통 11월 달 지나서 취약 통지서가 오잖아요. 근데 네. 그때를 잊을 수 없는 게 그때 기념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남편이 받아서 이렇게 그 전해주는 걸 받는 모습을 찍었던. 취약 통지서를. 네네네. 그래서 취약 통지서를 가지고 기념 촬영을 했던 그런 첫 기억이 있었죠. 예. 동장님이 좀 당황하셨을 것 같은 느낌이. 동장님으로부터 받아서 제가 증정했습니다. 저는 그 학교 통지서를 받기 전에 이미 학교가 그 추첨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길을 가고 이제 아파트 단지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뭐 또 어떤 분이 서류를 이렇게 들고 다니시면서 라인별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혹시 입학 통지서냐고 여쭤봤더니 지금 취약 통지서 나눠주고 계시다고 해서 그때 이제 받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아이 학교 이름이 새겨져 있어서 그때 그런 기억이 좀 나고 있어요. 저도. 놀자님은 그때 취약 통지서 받았던 거 기억나세요? 네, 저도 기억이 나고 첫째 아이 때는 이미 수직고등학교로 가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게 오는구나 싶었었고 그냥 학교에 입학식이 돼도 가지를 않았었는데 둘째 때부터는 입학식에 가지 않았더니 연락이 오더라고요. 근데 남편도 저도 전화를 못 받았었는데 똑같이 입학식 갔으니까 저희 시댁까지 전화가 간 거예요. 아이가 잘 있느냐. 한참 그때 사건 사고들이 맞아요. 많았기 때문에 네. 실종 네. 아이들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에서 이제 시어머니께 연락이 가서 왜 어떻게 된 거냐 이래서 아주 바쁘게 한국초등학교로 뛰어가가지고 어머니 이러면서 전화를 했던 기억이 생생하게 나네요. 요즘에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무단 결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양 부모한테 전화를 하고 전화 연결이 안 되면 부모가 아니 선생님이 가족 방문을 해야 된대요. 아, 학교를 등교를 하지 무단으로 등교를 하지 네, 않았었을 그리고 때. 연락이 안 될 경우에는 그렇구나. 강화가 됐다 하더라고요. 네. 그랬으니 지금도 그런데 그 당시 입학을 안 하니 그러면은 학교 수직고등학교의 입학식은 원래 기존에 있는 학교들의 입학식보다는 조금 더 뒤에 있었던 건가요? 같은 날에 해요. 아, 같은 날에 해서 그래서 전화를 못 받았던 거죠. 한국초등학교의 전화를. 그렇구나. 초등학교에서는 이 기록이 없으니 이제 본적지인 그 배우자의 본적지인 청주 집까지 전화를 해서 집안이 발칵 뒤집었다. 그러셨군요. 네. 아니 저희도 어찌됐든 저희 학교 저희 집이 배정돼 있는 영덕초등학교가 아니라 이제 다른 학교 서초를 가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찌됐든 이렇게 학교를 가는 게 통지서에 어쨌든 미리 기록이 돼서 그런지 저희는 딱히 그렇게 연락을 안 오거나 뭐 이런 거는 없었거든요. 근데 또 이제 대한학교는 또 다른 네, 등록이 되지 않는 미등록 대한 학교이기 때문에 국가 기록에는 없는 거죠. 행정이 네. 통합이 되어 네. 있지 않다 보니 네. 그래서 어찌나 바쁘게 전속력으로 초등학교 가서 마치 초등학교 입학한 것처럼 어머님을 속이고 아니 어머니 여기 왔는데 저 길이 엇갈렸나 봐요 이렇게 했던 추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초등학교 취약 통지서를 받을 때부터 모두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학교에 대한 선택을 어떻게 하시게 된 건지 우선 라영님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저는 딱히 선택이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두 분과는 달리 당연히 의뢰이 누구나 저 어렸을 때부터 지금 제가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까지 한 번도 의심해 보지 않았던 방법으로 저는 학교를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취약 통지서를 받는 설레임 그걸 기념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지 이 학교를 어떻게 선택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놀자님도 들어볼게요. 대한학교에 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학교를 선택하게 된 배경 이런 놀자님의 생각 좀 네. 한번 들어볼게요. 용인과 수원에는 굉장히 많은 경기도에서 제일 많은 대안학교가 있는 곳 중에 하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용인 같은 경우에는 29개의 대안학교가 있고 작년부터 대안교육 등록제가 시행이 되는데 경기도 전체에서 지금 57개가 등록을 했고 계속 등록수는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발도르프 학교도 있고 그냥 일반 대안학교도 있고 기독 대안학교도 있어서 선택의 폭들이 다양하게 있었다는 거는 좀 재밌는 동네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저는 사실 아이를 결혼하기 전에는 대안교육기관에서 근무를 했었고 아이를 또 공동육아 교육공동체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 들어갔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네, 저는 성당에 관련된 초등학교를 보내고 있는데 성당에 다니시는 분들은 아마 한 번 정도는 그 수화초를 보낼까라는 생각을 아마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그쵸. 하셨을 거예요. 경기도에 사립초등학교가 3군데 있는데 한 군데는 남양주에 있고 나머지 2군데는 수원에 있거든요. 그래서 수원에 수화초등학교랑 중앙기독초등학교가 있는데 대부분의 이제 사립초 뭐 이러면은 서울에 거의 많이 분포가 돼서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거기 학교들이 대부분 경쟁률도 높고 그다음에 관심도 많고 해가지고 어쨌든 많은 경쟁률을 뚫고 들어가려고 다들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아이를 입학시키려고 하던 때가 이제 코로나 초기여가지고 다들 뭐라 그러야 되나 이제 관심 뭐 유치원 학교 뭐 학원 막 이렇게 다 이렇게 조심을 하고 막 이럴 때였었거든요. 게다가 이제 특별 전형 같은 경우에는 신부님 추천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성당 활동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 저는 특별 전형을 지원을 안 했었어요. 저도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당연히 학교는 집 앞에 있는 데를 보내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었는데 이제 주변에 어떤 성당 다니시는 분이 저한테 이제 지금 일반 전형 기간인데 한번
성당을 다니면서 한 번 정도 지원을 나중에 혹시 지원을 안 했을 때 후회하지 말고 그냥 지원을 한번 해볼 수 있을 때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사실 그 마지막에 지원하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운 좋게 뽑혔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한 가지 일화가 있는데 그 원서 접수할 때 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던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원서 접수를 하는 마지막 날에 갑자기 누워 있다가 생각이 난 거예요. 오늘까지 마지막 원서 접수 날인데 막 이러면서 시간을 봤더니 그 원서 접수가 4시까지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3시 45분인가 막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내가 후회를 하지 말고 접수를 하자 이래가지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막 원서를 막 작성을 급하게 하고 사진도 막 찾아가지고 올리고 그다음에 뭐 원서 대금도 내는 게 있었거든요. 대금 내고 딱 끝마치니까 끝나기 한 3분 전? 막 이랬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으로 딱 확인을 했더니 사진이 이렇게 90도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너무 급하게 내는 바람에 원서가 이렇게 원서에 있는 사진이 이렇게 90도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당황해서 또 막 학교에 막 전화를 해가지고 저기 원서를 방금 냈는데 이 사진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는 괜찮냐 이러고 여쭤봤더니 그분이 이제 원서를 확인하시면서 저 수화기 너머에 푹 하고 이렇게 웃으시는 그런 게 막 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원서 접수하는 거는 잘 됐으니까 사진은 상관이 없고 나중에 추첨해서 됐을 때 그때 이제 뭐 입학 원서나 이런 거 할 때 뭐 잘 하면 된다 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했는데 나중에 이제 추첨이 돼서 홈페이지에 합격자 발표하는 날 굉장히 떨리고 막 이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네 그랬었습니다. 노자님은 그러면 면접이나 합격자 이렇게 뽑히는 건 어떻게 뽑혔었어요? 아무래도 대한 학교는 교육 공동체다 보니까 함께 학교 철학에 동의를 하고 함께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분들을 뽑는 거기 때문에 좀 같이 합이 맞는 분을 찾는다라는 개념이 맞는 것 같아요. 같이 네, 교육을 같이 함께, 운영하는 네, 함께 자로서? 교육 공동체를 함께 할 수 있는 가족들을 찾는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학교에 와서 또 아이들이 생활하는 체험도 있고 체험해보고 학교가 좋다 싫다 하는 친구들도 있고 교육 공동체 할 수 있을 것 같다 아니면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분도 계셔가지고 네. 입학을 하기 전에 그렇게 체험해보는 네, 시간이 네,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함께 오래 갈 수 있는 분을 찾는 게 목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시군요. 이렇게 다양한 어떤 입학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학교 커리큘럼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하는데 사실 이번에 방송 준비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인데 라영님 지금 아이 학교의 제일 대빵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교장 선생님 아닐까요? 그렇죠. 어느 학교나 교장 선생님이 다 계셔서 저희도 교장 신부님이 계시거든요. 뭐 교장 수녀님도 계시긴 했었지만 어찌됐든 대표에 대해 해당되는 분이 계시잖아요. 근데 놀자님 아이 학교는 교장 선생님이 안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같이 얘기하다가 교장 선생님이 안 계시다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좀 저도 사실 깜짝 놀랐거든요. 이게 그렇게 놀랄 만한 일인가라고 했는데 대안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장제가 있는 곳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대표 교사제라고 있어서 대표 교사도 교사분들이 돌아가면서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도가 있고 또 학부모들이 운영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행정일도 뭐 부모가 참여를 한다거나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연대 일꾼으로 이제 대외 협력 같은 일을 한다든지 그래서 대안학교는 네, 대표 교사가 계십니다. 그렇군요. 네.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어쨌든 학교의 대표를 맡으시는 분들이 선생님들이셔서 계속 돌아가면서 하시고 그다음에 학부모도 어쨌든 대표로서 운영을 하시고 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신기한 것 같아요. 네,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들이 하나가 되는 원팀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교장 선생님의 존재부터 학교마다 다르다라고 하니 학교마다의 커리큘럼도 상당히 다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공립학교가 가장 일반적인 커리큘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저희는 공산품 같은 학교라고 봐야겠죠. 어디서나 균일하게 이제 뭐
같은 맛을 느끼게 하는 그 식당 같이 K 인증. 그쵸. 네. 케이터링 같은 느낌인데요. 뭐 균일한 질에 균등한 뭐 교육을 받는다. 뭐 이런 약간 느낌 뭐라고 말해야 될까? 일반화되어 있는 교육을 받고 있는 거죠. 누구나 상상 가능한. 뭐 등교나 이런 거가 시간이나 뭐 학교 시간 이런 거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예전에는 뭐 연교시라든가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없애고 학교 교장의 재량이 많다 보니 뭐 9시 등교 뭐 예를 들어 지금 다니고 있는 데는 9시 40분 정도까지 등교하고 더 일찍 등교하는 거는 학교에서 죄송해요. 8시 40분입니다. 8시 40분까지 등교를 하는데 뭐 예를 들어 30분까지 간다고 할 경우에 그것도 학교에서는 원치 않거든요. 그 교사 동행 제도라는 게 있어서 교사와 함께 출근하는 그런 제도로 인해서 아이들의 이른 등교를 금하고 그다음에 학교가 끝나면 저희는 약간 과밀인 관계로 학교에 남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학교를 비워줘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라서 학교하면 바로 이제 수업이 끝나면 학교 그리고 몇 가지 이제 방과 후 활동이 있기는 하나 그 활동 내용도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뭐 특별히 하는 친구들은 저학년들, 고학년들은 보통 하지 않고 이제 학원을 간다거나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 활동이나 이런 활동도 있지 않나요? 특별활동 같은 것들도 있기는 했는데 예전에는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영웅공원이 있으면 뭐 1년에 한두 번 간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거나 아니면 운동장이 한켠에 뭐 생태공원이 있으면 거기 가서 수업을 하는 게 전부였던 것 같아요. 그냥 자기네 반 친구들끼리. 근데 지금 이제 그것도 조금은 어려워진 상황이죠. 그래서 딱히 학교에 가서 우리 학교는 이런 게 좋다라고 내세울 만한 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학교에 있는 거는 옆 학교에도 있고 그 옆에 있는 영통에 있는 학교들이 다 좀 비슷한데 전 제재님이나 놀자님 학교 이야기 듣고 조금 놀랬던 부분이 저희는 약간 좀 말해도 되는 건가요? 네. 조금 이따 제가 또 부연 설명으로 말을 덧붙일게요. 약간 좀 다르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야기 좀 나눠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이제 저희도 사실 사립이라고 해서 뭔가 특별하게 막 엄청 다른 그런 교육과정으로 운영이 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공립학교에 있는 커리큘럼하고 다 왜냐하면 교육제도 안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 거니까 크게 달라지는 거는 없는데 이제 공립학교에서 하지 않는 그런 몇 가지 교육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은 이제 가톨릭 초등학교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녀님이 운영하시는 종교 교육이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밤마다 수녀님이 이제 저희 왜 성당에서 주일학교를 가면 교리 교사 선생님들과 이제 수업을 하는 것 같은 그런 교리 교육을 이제 일반 성당을 다니지 않는 아이들도 학교를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일반 전형하고 특별 전형하고 그렇게 해서 뽑는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특별 전형 같은 경우에는 100% 이제 성당 다니는 친구들을 이제 전체 모집이 84명이면 그 중에 42명은 이제 성당을 다니는 친구들을 이제 남자 21명, 여자 21명으로 뽑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성당을 다니지 않는 일반 비신자분들도 지원을 해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추첨을 통해 가지고 공뽑기로 사실 어제 저희 학교가 추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반 전형에 뭐 경쟁률 봤더니 남자애들 21명 뽑는데 500 몇 명이 넘게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자 친구들도 한 500 몇 명인가 400 몇 명인가 지원을 해가지고 아니 그런 데를 뚫고 들어간 건가요? 네 현우가 뽑기를 해서 네, 뽑혔더라고요. 한 2년 3년 전에.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어제도 그런 뽑는 시간 있었는데 아무튼 가톨릭 이제 학교이다 보니 그런 종교 교육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성당 뭐 교회 전력이나 이런 거에 관련돼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제가 학교에서 도서관 봉사를 하는 것 때문에 학교 어떤 운영에 대한 시간이나 이런 것들 부분들을 보고 있는데 아침에는 아침 기도 방송 중에 아침 기도하고
그다음에 점심에 이제 원래 성당에서는 12시 6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삼종 기도를 하는데 이제 12시 점심 12시에 이제 아이들용 버전의 삼종 기도가 방송으로 나와서 그 방송이 나올 때는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던지 그 자리에 서서 이제 같이 삼종 기도를 하는 그런 기도 시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다른 교과목 같은 경우에 교육 과정은 많이 다르지 않은데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동아리 활동이 있어서 이제 아이가 원하는 그런 동아리 활동을 이제 옮겨가면서 할 수 있는데 아이가 1학년, 2학년 때는 이제 로봇과학 같은 그런 동아리 수업을 했었고 지금 3학년 때는 그 우쿨렐레를 갖다가 배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방과후 수업 같은 그런 거를 이제 방과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택이잖아요. 내가 방과후를 학교 정규 교과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선택을 방과후로 해서 내가 로봇과학이든 뭐 우쿨렐레든 하겠다 했을 때 이제 선택인 건데 여기는 이제 동아리 시간이라고 해서 그거는 무조건 선택을 어떤 거든 선택을 해서 그러니까 1년 동안 운영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동아리 수업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악 수업이라고 해서 국악기를 하나씩 이제 선택을 해서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피리를 했었는데 피리가 코로나 때는 이제 불어야 되잖아요. 관으로 부는 거라서 거의 하지를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장구를 다시 하고 싶다 그래서 지금 1년 내내 장구를 배우고 있고 뭐 그런 식으로 국악기 수업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아마 지난번에 라영님이 말씀하실 때 좋다고 말씀하셨던 부분인 것 같은데 이제 한둥지 모임이라고 있거든요. 이제 한둥지 모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도 어떻게 보면 학교 다닐 때 우리 학년에 해당되는 아이들만 알았지 이 밑에 학년 아이들 동생들과 아니면 혹은 위에 선배 뭐 언니나 뭐 오빠들이나 이렇게 해서 교류할 수 있는 게 학교에서 어떤 수업 중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이제 한동지 모임이라고 해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어떤 모둠을 이렇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학교 입학할 때부터 이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종달새 이제 새 이름으로 여러 가지의 조를 해서 한 그 둥지당 뭐 한 열 몇 명 정도의 아이들을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아이들을 이렇게 모아서 그거를 또 이제 학교 선생님이 배정을 받으셔서 그렇게 그 둥지 모임을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다양한 활동들을 가끔 하기도 하는데 뭐 같이 뭐 이렇게 음식 재료를 갖고 와서 뭐 밥을 먹는 그런 것들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마니또 같은 거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아이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둥지 그 소풍날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왜 소풍 체험학습 가고 이럴 때는 같이 학년별 아니면 반별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둥지 모임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애들이 다 위에 학년이 그 둥지 조장이 돼가지고 밑에 아이들을 이렇게 이끌어서 가는 그렇게 해서 소풍을 갔다가 가기도 하는 그런 것들을 하기도 하고 이제 전교생들이 같이 하는 거라서 아이들도 굉장히 전교생을 그래서 다 알게 되는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수직 꿈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일반 학교랑 더 많이 다른 커리큘럼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커리큘럼이 있을까요? 처음에 보시면은 국어라는 과목이 없고 말과 글 뭐 이런 과목 이름이 살짝 다른 것들이 있고요. 교과서를 가지고 하지 않나요? 네네. 교과서를 뭐 따로 딱히 그 지금 공교육에서 쓰는 교과서를 쓰진 않고 있고요. 그리고 1학년부터 9학년까지 다니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전체 회의를 뭐 하는 것도 있고,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3, 4, 5학년 같이 통합반 같이 한 반이에요. 그래서 한 반에 네, 그러니까 3학년, 4학년, 5학년 이런 반이 아니고 3, 4, 5학년은 같이 통합반을 해서 살림 프로젝트를 한다든지 뭐 공동체 생활 교육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제가 제일 좋은 거는 아이들이 걷기 여행을 4박 5일 동안 간다. 그래서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를 드린 적 있잖아요. 너무 좋아요. 지난번에 왜 네. 갔다 왔었잖아요. 집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얘기했는데 뭐 그런 걷기 여행을 길게 간다든지 그리고 뭐 중앙등 같은 경우에는 진로에 대한 고민도 할 수 있게 진로 수업이나 뭐 삶과 철학을 하면서 조금 약간 스스로 고민할 수 있는 수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교과명 자체가 일반 네. 학교하고 이름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네네네 맞아요. 좀 다르고 아까 둥지 모임이라고 하셨는데 대안교육기관에서는 아이들도 작고 이러기 때문에 전 학년이 다 친해요. 저희 아이는 9학년인데도 1학년 그 동생들이랑 엄청 친하거든요. 그래서 막 학교 가면은 누나 누나 이러면서 쫓아다니기도 하고 저는 이런 모습이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근데 사립학교에도 이런 둥지 모임이 있다고 하니까 참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저희 자리가 저 혼자 앉아 있고 두 분은 같이 마주보고 앉아 있잖아요. 약간 이 교육의 느낌이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바라보고 있는 곳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두 분은 눈을 맞추면서 서로가 뭔가 공유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이 교육에 큰 차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딱히 엄청난 설명을 하지 않아도 공교육과 뭐 사립 공교육 안에 당연히 사립학교도 들어와 있지만 조금 다른 것 같고 지금 놀자님 얘기 들으니까 근데 대안학교에서 했던 많은 시도들이 또 이제 공교육으로 가져간 시스템들이 많잖아요. 뭐 자유학기제나 뭐 그런 것들, 회복적 생활 교육이나 그래서 여기는 약간 어떤 교육 활동의 새로운 시작을 해보는 실험할 수 있는 곳이 아닐까, 펼칠 수 있는 곳이 아닐까. 약간 그거 같아요. 실제로 체험을 해봤지만 이름만 온다거나 그리고 갖게 할 수 없다는 어떤 그런 제도적 안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이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변질돼서 왔다거나 그래서 실효성을 잘 거두지 못해서 이걸 계속해서 학기제에서 이제 학년제여서 학기제로 또 바뀌거나 또 이것도 학교장의 또 선택으로 인해서 다시 왜 그거 바뀌고 학년제로 있잖아요. 할지 학기제로 할지는 교장의 재량이에요. 그래서 뭐 약간 방과후 활동이라든가 아까 뭐 장구와 수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반 학교에서도 하고 있는 내용이기는 한데 이 지금 둥지 모임이라든가 전체 회의라든가 이런 부분은 너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진짜 다양한 학교 생활을 부러워서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그 후에 어떤 학교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우선 라연이 일반적인 학교에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후에 이제 중학교 진학은 어떻게 되는지. 이제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중학교도 이제 근거리 배정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제 집에서 가장 가까운 중학교로 배정 원서를 쓰기도 하지만 이제 저희 영통인 경우에는 영통 1동에 살고 있어서 영덕중과 청명중 둘 중에 한 곳으로 배정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제도 교육 안에 있다면 그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거리로 지원을 네. 해서 1지망, 2지망을 쓰고 있으나 네. 어쨌든 제일 집에서 가까운 학교로 이제 지원을 해서 가게 되는 거죠. 만약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교육 제도를 선택하겠지만 그 외에는 방법은 딱히 없기 때문에 그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 거겠죠.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희는 학교로 이제 멀리서 이렇게 이동해서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원에 있으면서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으면 그냥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의 근처에 있는 학교로 지망을 해서 지원을 받아서 이제 학교를 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완전 시도가 다른 이제 학교가 수원에 있으니까 용인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이게 어떻게 보면 학군 위반으로 다니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수원시 안에 있는 이제 뭐 광교 안에 있는 데서 중학교 배정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그거를 다시 이제 타시도 그 배정으로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용인으로 이제 배정을 받는 전학 가는 거. 예, 전학이 아니라 그쪽에서 배정을 다시 받는 거예요. 재배정을 받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학교 용인에서도 사실 인기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1지망에서 대부분 많이 마감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재배정을 받게 되면 본인의 집 근처에 있는 학교로 재배정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원이 이미 다 차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재배정을 받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내 집 근처가 아니라 이제 그 인원이 미달이 된 학교로 재배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는 또 이제 본인이 멀다거나 아니면 원하는 학교가 아니라거나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6학년 뭐 이렇게 학교를 용인이나 이런 데서 재배정을 받기 위해서 미리 전학을 가는 그런 친구들도 사실 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수원으로 배정을 받는 거와 그다음에 용인에서 받는 게 방법이 조금 이제 다르다. 그리고 늘 저희가 이제 엄마들끼리 하는 얘기지만 이제 왜 수직 꿈학교 같은 경우에는 1학년부터 이제 6학년까지 초등학교가 있고 나름 거기 안에서 이제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저희는 초등학교는 어쨌든 있고 이 초등학교에 그 다음 중학교가 없는 거잖아요. 뭐 소아 중학교 이런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초등학교 아이들이 다 이제 흩어져서 가는 거에 대한 약간 아쉬움 뭐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요번에 6학년들이 이제 졸업을 하시면서 6학년 어머님들이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게 요렇게 아이들 해서 중학교로 다 같이 올라가면은 참 좋을 텐데 이게 집이 다 멀고 이러니까 어찌됐든 저희는 다 찢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라영님 같은 경우에는 6학년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많이 이제 중학교로 뭐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 학교 근거리에 학교를 있긴 같이 가지 하지만 못하더라도 어, 일단 동네에 살고 있는 동네에서 거죠. 살고 있으니까 만날 수 있고 언제든 지척에서 볼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학교가 어쨌든 집하고 멀게 되니까 그렇게 아이들이 6학년까지의 이렇게 우애를 다지던 그런 부분이 이제 졸업을 하면서 많이 멀어지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롤자님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진학이 어떻게 되는지 네, 궁금합니다. 사실 9년제긴 하지만 아이들이 6학년이 되면은 스스로 혹은 불안감을 느끼기도 해요. 실제로 저희 아이도 6학년이 되면서 내가 이 학교 다니면은 뒤처지지 않을까라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불안감이 있기도 하고 이렇게 놀아도 되는 건가 하는 불안감이 있기도 해서 많은 친구들이 공교육 중학교를 간다거나 하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9학년인데도 남아있는 친구는 2명밖에 없습니다. 2명밖에 없어서 아이들도 굉장히 고민을 하죠. 그리고 지금 순간에도 내가 이 학교에 다니는 거는 좋은데 좀 뒤처지지 않을까라는 고민들이 있지만 또 검정고시라는 제도를 통해서 시험 보고 이제 합격하면은 그래 그래도 내가 뒤처지는 건 아니었지라는 약간의 안도감을 얻기도 하고 또 공교육에 간 친구들이 시험을 봤는데 어쨌어 저쨌어 너무 뭐 힘들어 이런 얘기를 하면은 엄마 시험을 봤는데 어쨌대 뭐 무슨 기간이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약간 그래도 조금 가보지 않은 곳에 대한 궁금함도 있고 그래도 여기 있는 게 괜찮다라는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진학은 대안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좀 부모의 영향보다는 초등은 그래도 부모의 영향이 크잖아요. 그래서 중등, 고등 같은 경우는 아이의 영향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비슷한 듯 비슷하지 않은 학교의 진학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원하는 교육과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배움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이제 마지막으로 아이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아이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은 약간 그런 것들 모든 것들이 유년기 청소년기는 부모가 선택해서 아이들에게 그 체험할 수 있게끔 아니면 경험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들인데 약간 그런 것들이 좀 더 빨리 되는 나라였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아이들한테 뭐든지 옳고 그른 걸 선택하는 것보다는 내가 지금 현재 뭘 하고 싶은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네, 저는 다양한 교육에 대해서 좀 인정이 되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공교육만이 아니더라도 여러 내가 배우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한 인정이 되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고 교육 정책이 자꾸 바뀌니까 아이들 너무 안쓰럽거든요. 사실은 교육 정책이라도 그냥 좀 가만히 냅뒀으면 100년 되게 이런 거 안 되나요? 그랬으면 하는 마음들, 그러니까 아이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이 고등학교 원서 준비를 하면서 아이들은 내가 걱정 안 해도 잘 자라고 있구나. 나만 잘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저도 뭔가 나의 선택에 의해서 아이가 결정이 되고
그리고 지금 그 결정으로 인해서 지금의 어떤 생활 패턴이 계속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늘 잘한 결정일까? 아니면은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은 지금 뭔가 힘들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나아졌을까? 이런 고민과 막 고민 번뇌 막 이런 것들을 늘 하게 되거든요. 근데 엄마는 이렇게 고민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이는 즐겁게 학교 생활을 잘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아이가 즐겁게 학교를 잘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야기가 제일 처음엔 이렇게 자꾸 다운되는 것 같다는 게 이게 아이가 들어가 있는 이야기라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혹시 우시는 거 아니에요? 저 울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네. 저는 사실 그냥 저희 마지막 소감이나 마찬가지인데 첫째 아이가 저도 대한교육이라든가 이런 거에 관심 있어서 되게 많이 알아봤을 때 수원에서 그 근접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다 용인에 있는 아까 놀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뭐 처인구나 이쪽은 다 차가 있어야지만 라이딩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거나 수원 지역은 저쪽 반대편에 있는 수원이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접근성이라든가 기회가 다양하게 할 수 없다는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쉬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는 중학교를 그 가톨릭 학교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경험해봤던 재미있고 즐거웠던 일들이 있었는데 제 아이는 의외로 다 마이너스의 손이어가지고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뽑기가 안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 이렇게 다채로운 교육을 받아볼 수 있게끔 해주고 싶었으나 또 그것도 그때 상황에 따라서 맞지 않는 것들이 있으니 어쩔 수 없게 되는구나라는 이런 아쉬움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남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어제 사실 아이 면접을 보고 잘 면접 준비를 못해서 지금 멘탈이 좀 나가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아이 자기소개서 쓰는 걸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었어요. 저 감동받았잖아요. 네. 읽어보고 네. 감동받았어요. 저도 저는 더 많이 감동받았잖아요. 읽었어요. 읽어봤는데 그러니까 더 많은 내용을 봤는데 완전 감동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이가 그렇게 제가 신경을 크게 써주지는 못했었는데 단단하게 잘 자랐다라는 고마움이 있었고 육할이 닮았다 저 생각했습니다. 라영님이 너만 잘하면 돼라고 해서 나만 잘하면 되는구나 라고 둘 중에 누군가는 잘하고 있었으면 된다. 그러니까 잘하고 있다는 아이는 게 올바른 방향으로 잘 가고 있다. 이게 변화가 없는 사람. 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 놀자님의 열심히 하시는 활동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아빠의 그 변함없는 초지일관되는 모습이 그 교육에 있어서는 또 큰 힘이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아이가 얘기하기로는 부모의 지지가 가장 자기한테는 큰 원동력이 된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끄는 것보다는 그냥 뒤에서 조용히 박수를 쳐주고 지지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 아닐까 또 이제 깊이 생각해봤습니다. 네. 그러면서 맥주 한잔 하면서 난 바보야 이런 고해성사를 했더라지요. 네. 네. 두 분 말씀 들어보니 저도 뒤에서 아이를 지지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오늘 교육 우선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와 대안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예, 지금까지 방송의 놀자. 라영 제지였습니다. 영통의 과거, 현재, 미래를 기록합니다. 만나고 기억되는 곳 고고영통.